사실은 미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40%는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미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지금 옛날 보실 거 아니에요, 새벽에. 네, 네. 저는 이제 매일 미장 시황을 작성을 하는데 네. 지금 당장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셧다운 발생했고 트럼프도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막 내러티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확실한 영역은 역시나 실적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은행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치가 낮았던 네. 소재나 사업재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3M과 단어 같은 부분들이 좀 그쵸. 특징적으로 이제 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동안에 시장이 안 봤던 뭐 중형주나 아니면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네. 조금은 괜찮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살려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AI 주도주에 대한 힌트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은 살짝 관심이 덜한 것 같긴 한데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에서 IB 사업부의 실적 호조는 이제 딜 마켓에 대한 예. 회복이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AI 전환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사업부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AI 생산성, AI 활용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계속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한 달가량 횡보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상승에 대한 힌트들을 찾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근데 사실은 간밤에 말씀해 주셨지만 코카콜라 맛있으면 더 네. 먹고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3M도 그렇고 그다음에 GM도 잘 나오다 보니까 다우는 잘 갔는데 좀 기술주들은 아직도 조금 몸살이는 분위기가 있고 특히 많이 올랐던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관련 애들이 좀 요즘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원전도 그렇고 요런 흐름이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주가 상승의 원인을 봤었을 때 네. 보통 이제 밸류 확장과 실적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EPS와 이제 PER 네. 쪼개 본다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 확장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AI 인프라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조금은 이제 새로운 성장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네. 즉 EPS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를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조금 네.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관망세에 들어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좀 수급이 돌면서 좀 지켜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도 하우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외신 막 찾다 보면은 미국 하우스들도 이렇게까지 긍정적이라고 낙관적이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코멘트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고요. 특히 이번 어닝 시즌은 지난 2분기보다도 어닝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곳들이 하우스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낙관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1분기, 2분기 저희가 되게 기대치가 낮았어요. 음. 뭐 예를 들면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방의 날로 알고 있죠. 저희가 네네네. 관세.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설 지출을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공급 과잉을 경계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조금은 AI에 대한 수요가 증명이 되고 또는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과열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을 좀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GDP 같은 경우에도 이번 3분기 GDP 나오가 발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긴 지금 하지만은 속보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근데 보시면은 소비도 그렇지만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IB들도 아무래도 지금 투자 중심의 유동성 중심의 성장을 조금 더 낙관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시황 애널리스트 분 모시고 이거 드릴 만한 질문은 아닌 걸 알면서 드려볼게요. 조금 떨립니다. 좀 떨리죠. 네. 아니 뭐 주가 물어보는 건 네. 아닌데 AI 관련주들로 지금 사실 귀결이 됐었어요, 미국은. 그럼 투자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사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뭔 종목을 사요가 아니라 아직도 AI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좀 포괄적인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예. 주도주는 버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주도주를 가져가되 조금의 알파를 위한 여유는 남겨두고 음. 저는 그 알파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바라보는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 AI 컨설팅 그리고 통신 기업을 말하고 통신 있습니다. 쪽을. 네. 예. 특히나 좀 저는 AI 소프트웨어나 컨설팅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AI 수요에 대한 증명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들이 AI 도입을 한다고 보면은 네. 지금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기술이 아니라 음. 사업 전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만 바라보더라도 지금 금융권이 AI 도입 못하는 이유 AI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안 해결해야 되죠. 사업 프로세스 다 다시 바꿔야 되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거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융권에서 조금은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미국에서는 IBM이나 엑센추어나 이런 IT 컨설팅 기업들이 해결을 시켜주면서 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스테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새로운 AI 밸류 체인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AI 인프라에 대한 공급 쇼티지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부터 해서 네네네. DC 건설, 뭐 전력, 원전이나 뭐 이런 것도 원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데이터 근데 센터도 그렇고요. 통신 기업은 예.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당시에 공급 쇼티지가 나왔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배당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뭐 버라이즌, 뭐 AT&T 다 6%, 5%대 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인즉슨 좀 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네. 싼 상황에서의 알파를 바라보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역시도 물론 당연히 주도주를 가져가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데 주변주로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예,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는 이미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실적 성장이 나와봤자 1년에 20%, 30%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제 연간 20% 상승을 보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맞습니다. 때는 그 은행 예적금은 0.1%를 높은 걸 찾아다니면서 맞습니다. 옆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수익 얼마 났는데 17% 그러면 야 그거 하려고 주식하니 그러거든요. 1년에 20%도 많은 거긴 하잖아요. 정말 많죠. 사실 이번 장 전에는 연간 수익률 20% 나오면은 어마무시한 불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기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음. 알파에 대해서 되게 높아진 거죠, 기준점이. 당장 벤치마크 따라가기 힘드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럴 때일수록 어찌 보면은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된다면은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시장을 따라가면서 조금의 알파를 만들어가는 제 생각에서는 뭐 버라이즌이든 이런 엑센추어 같은 기업들은 만약에 시장이 부각이 된다면은 한 2배, 3배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불리시하게 본다면은. 왜냐면은 그건 대전제가 불리시하게 네, 하여튼 상승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싸요. 일단 네. 매우 싸고 AI가 묻을 수 있고 아.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직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예시로 찍으면은 전력기기나 냉난방 공조 역시도 과거 엔비디아 랠리 때는 사람들이 몰랐던 몰랐잖아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알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정도로. 네. 마치 뭐 버티볼딩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맞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 버티볼도 조그만한 그렇고. 게. 코어이브도 그렇고 뭐 그렇죠. 지금 다 네. 나온 지금은 다음에야 진입하려고 네. 하면 가격이 연초 맞습니다. 대비해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래도 미국 주식할 때는 종목명이 조금 자유롭게 나오시네요. 미국 주식은 조금 이제 네, 여유로운 해도 되고 네. 국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네.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재미없는 주식이지만 그래도 곁다리로 주변주로 좀 볼만한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예상하면서 실적 시즌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럼 M7이나 뭐 이런 걸 보는데 오늘 당장 아까 IBM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IBM이 양자에선 사실 되게 앞서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옛날에 IBM 하면 어마어마했지만 요즘 IBM의 위상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IBM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IBM의 매출의 절반이 지금 AI 소프트웨어 컨설팅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IBM의 성질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 옛날에는 IBM 하면 컴퓨터 관련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컨설팅 기업이고요. 음.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IBM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사업을 한다 하더라 네네.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만든다 했었을 때 IBM의 시스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지 불가능하다.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AI 전환을 시도했었을 때 네. IBM의 협력이나 IBM의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이미 지금 2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은 지금 전체 매출이 17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IBM이. 그 중에서 75억 달러가 AI 관련 사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IBM은 3월 달부터 대규모 AI 컨설팅 인력들을 확충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감축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네. IB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렸다. 오히려 늘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인도에 타타 컨설팅도 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AI 관련 인력만 15만 명인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네, 아무리 예. 그렇다 하지만은 지금
대규모로 지금 인력을 확충을 시키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또 IBM 실적이 잘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주도주 역시도 향후에 투자에 대한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AI 활용에 대한 확산에 대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IBM이 M7이 아니더라도 네. M7이 조금 이제 못 가거나 혹은 조금 밸류에 어느 정도 부합 정도 했다고 쳐도 얘가 또 다시 붐을 일으키거나 그럴 만한 여지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사실 뭐 시장 자체가 새로운 DC를 짓겠다. 네. 아니면은 오픈 AI가 뭐 새로운 딜을 맺었다. 네. 다 아는 뉴스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AI를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딴에서 과거의 MIT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우려를 발생시켰던 부분들인데 네. 근데 어찌 보면은 95%가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의 좀 중심축으로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만 또 테슬라를 보시겠죠. 일단은 오늘 테슬라 내일 같이 아침 5시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IBM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6시 어닝콜 할 거고. 맞습니다. 제가 네. 아까도 유튜브를 찍고 왔는데 IBM 설명을 드렸는데 안 봐. 옆에 패널 보니 테슬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테슬라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인도량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긴 하고. 네, 뭐 GM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서프라임 문제가 있는 거랑 별개로 이상하게 주문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GM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세 그렇죠. 영향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나 봐요, 자동차.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그걸 조금 이제 푸니까 주가가 15%가 올라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많이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상보다는 괜찮다라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아직은 베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싼 건 어떻게 보세요? 주식은 싸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싸다고 가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좀 미제 영역이다.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되지 네. 않겠나? 그러면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건 끝났다고 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전문가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지역은행, 지방은행 부실 사태들이 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한 명이 이거 뭐 잘못 쓴 거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과거 SBB 사태랑은 결이 다르죠. 그쵸. 네, 그 당시에는 네. SBB 사태 자체도 뭐 은행권의 부실보다는 이후에 발생했던 뱅크런이 뱅크런이죠. 중심이고 그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네네. 또는 위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에 막 맞습니다. 빼니까 돈을. 그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기도 하고 이제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국면에서 이러한 런 아니면은 좀 레버리지의 붕괴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좀 경계심이 있는 부분들이 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아무래도 좀 이제 말한 부분이 좀 걸리긴 그 합니다. 형님은 근데 항상 이렇게 시장이 좀 뭔가 이렇게 쫓이는 분위기를 막 던지는 것 그렇죠. 같아. 사실 이런 제이미 다이먼 네. 회장님이 형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겠죠? 아니, 그렇죠. 뭐좀 멀리 있는데 형님이 이제 좀 오래 전부터 초를 쳐오긴 했죠. 시장 위험하다라고 맨날 하셨는데 그랬잖아요. 어쩌면 틀린 뷰를 제시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는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은행권들이 아니면은 IB들이 지수 단에서는 보수로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건전성 측면에서는 조금은 현실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바퀴벌레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바퀴벌레가 어. 은행권의 부채가 아니라 그 실물 경제의 부채라고 바라봅니다. 지금 자동차 대출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 이 대출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게 나왔던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대출이랑 신용카드 대출,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고 네. 있거든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초부터 해서 대출을 다시 또 이제 상환해라라고 네. 이제 나오면서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펜딩이 되어 있다가 그렇죠. 트럼프 오면서 이제 다시 해라라고 하면서 네. 가파르게 가파르게 지금 부채 비율이 아니라 그 연체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죠. 근데 지금 자동차 대출 측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네. 이분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과의 연관성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관이 있나요? 이게 학자금 대출을 펜딩을 시키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차를 차를 산다고요? 샀다 이겁니다. 초절이니까 또 심지어 맞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근데 이 학자금 대출 자체가 원래 서프라임이거든요. 네. 서프라임을 가지고 있는 그 부실 채권자들이
다시 다시 차를 사. 차를 사. 근데 차는 가격이 떨어져.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체율이 동시에 올라가고 아, 그 시기가 맞물려서 신용카드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권에서는 학자금 대출 문제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더해져서 지금 AI 고용 역시도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경계해볼 요인인 것 아, 같습니다. 요건 좀 추적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당장은 뭐 급격한 뭐랄까 뭐 급격한 침체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왜냐하면 좀 규모는 작거든요. 모기지 보통 저희가 모기지가 한 13조 달러 네. 규모인데 학자금 대출이 1.6조 달러 정도 크지 않네요. 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를 합치면은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아, 이게 연쇄로 만약에 파장이 맞습니다. 되면 이게 연쇄적인 거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소비에 대한 둔화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국 경기가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정도로 이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 부분은 근데 이거는 팔로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이제 다음 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CPI 열흘이 연기돼서 나오고 있고요. 뭐 CPI 크게 관계없이 그냥 금리 2번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도 네. 2번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예.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뭐 파월 의장 역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잘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쵸? 이번에 25일 컨퍼런스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면서 인하 자체는 좀 확실시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걸리는 게 없다면은 네네. 물가 자체도 뭐 저희도 바라보기에도 크게 뭐 서프가 날 요인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유가도 잘 통제가 되고 있고 네. 뭐 소비 시장도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관세를 넘길 네. 만큼 강하지도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소비나 지금 사실 문제는 고용 측면이 좀 문제가 심합니다. 파월 아저씨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특히나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음. 조금은 경기 요인이긴 한데 특히나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최근에 나오죠. 최근 원래는 이제 정책단에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통화 정책 그 뭐냐 결정자들부터 네. 해가지고 이제 은행권들부터 해서 이민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민자가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네. 서비스직 중에서도 제일 맞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에 대한 키플레이인과 동시에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나왔을 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노동자의 공급 측면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조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통화 정책에서 새로운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또 다른 리스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파월 아저씨의 그 각기도 신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아, 뭐 뭐라고 할지 대충 다 알아요, 사람들은. 맞습니다. 예. 그 지금 그 통화와 그다음에 완전 고용과 이중 책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중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지만 고용이 지금 위태로 우리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을 보겠다 뭐 그런 얘기 금리가 하겠죠. 얼마나 되고 이런 거 하겠는데 그럼요. 주식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뭐 FOMC 결과만 결과만 그쵸? 보거든요. 네. 네, 결과만 보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유동성 풀리는 것만 유지가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차익실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FOMC 때문에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요. 네, 네.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그래 유동성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네. 지금 실물 경기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경기 상황이랑 지금 주식이 맞아 이게? 라는 얘기 한마디로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들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버블이라고 이제 증권가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버블론은? 아무래도 이제 버블로는 저는 이제 버블 초입이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꽤나 과속화되는 부분들이 몇 개 초입인데 나오고 갑자기 있고요. 버블이 커져. 네, 그런 약간 부분들이 느낌. 시그널이 나오고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거의 닷컴 버블 당시에서도 이런 주식시장의 랠리나 아니면 투자단에서 투자로 돌아가는 경기나 시장은 결국에는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몇 개 안 되는 시장 중에 한 개입니다. 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들은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서도 뭐 터지긴 했지만은 기업들이 경기와 상관없이 또는 금리와 상관없이
혁신 기술의 과잉 경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는 지금은 이제 과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당연한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도 그렇고요. 실물 경제랑 기업 단의 괴리를 많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실물 경제는 안 좋고 네. 이런 상황인데 빅테크들만 지금 계속 AI 했잖아요. 지금은 빅테크도 그렇지만은 금융부터 해서 바이오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한마디로 AI의 과열 양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충분한 그런 온도로 올라왔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버블의 초입에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경쟁 과열이나 아니면 벤처 기업단의 과도한 성장 전략이나 인프라의 딜 과열 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블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많은 IB들이나 증권사들이 98년도, 99년도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를 아니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버블 시작은 맞죠. 과열 양상이 나오는 거 맞고 솔직히 지금 월마트가 최근에 그 GPT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코스트코는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겠죠. 옆에 있는 달러 제너럴 심지어 한국에서도 검토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트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과열이 나오는 게 아닌가. 경쟁이 들어가는데 이제 경쟁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을 하는 거고 레버리지가 유발이 되면은 버블이 쌓이는 거고 취약성이 쌓이는 거고 그때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한다면은 붕괴되는 게 버블이니까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선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금이에요, 금. 아, 네. 진짜 이 제목을 참 기자들도 저도 이제 기자밥 먹고 있지만 얄밉게 뽑는 게 내가 사면 물렸네 금 어떻게 하나 이거잖아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금 사셨거나 지난주에 사신 분들 많은데 벌써 물리시. 네, 사자마자 물린다다가 네. 지금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게 확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이 금값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원자재 담당은 아니지만은 예. 금 자체로는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연준들의 중앙은행들의 뭐 경쟁이나 통화단의 뭐 경쟁 아니면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낙관은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과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어쩌면 이게 하나의 주식 시장에서도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공포심에 질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하나 힌트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부분들은 큰 트렌드는 다들 이해를 하시지만은 네. 정작 단기 조정 나왔을 때 다 공포심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무서워요. 다들 아시는 부분들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금이 오를 요인들은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좀 불리시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금도 역시나. 네. 금도 역시나. 네.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네. 이게 자신만의 또 원래 좀 뭐랄까 고집이 또 있어야 사실 매도도 안 나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토크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얘기했을 때 삼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먼저 파냐 그런 그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 고집인 것 같거든요. 음. 고집이나 설득이 되면은 버티고 아니면은 팔더라도 후회가 없고 이런 부분들. 네. 이게 좀 하여튼 금은 저는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그럼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좀 여쭤볼까요? 가는 녀석들만 가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4천 가까이 갔는데 뭐 3,900도 못 가긴 했지만 코스닥은 900이 안 돼요. 이거 뭐 중소형주 랠리 있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시장 꺼지는 거 아니야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어떻게 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네.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황단에서 보는 거나 이런 걸 좀 힌트가 나올 만한 게 있나요? 단서가? 일단은 뭐 사람이 집중 자체를 한다 하면은 집중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100 전부 다 네. AI에 대한 경쟁과 인프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외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 현상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향후에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현재 미국의 벤처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뭐 커서라는 기업들 이런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좀 대형주 중심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네. 향후에 이 벤처 기업단의 정책들은 나와 있는 상황이
어제 네. 며칠 전에 나왔어요. 네. 또 나와 VC 있는 관련해가지고 상황이고 사모펀드랑. 이 부분이 좀 실행되는 부분들의 속도에 대한 문제이지 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얼마나 강도 있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지금 문제가 좀 있긴 하지 않습니까? 지수 단에서는 네네. 할 일도 많고 상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건드려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장기적인 방향성은 일단 첫 번째는 키 맞추기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는 유동성의 혜택이 결국에는 네. 벤처기업 단에서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정책 방향성이 결국에는 미칠 부분들은 벤처기업 시장이다.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어쩌면은 주요 경제 고문부터 해서 주요 이제 인사들이 대부분 좀 추정하는 게 좀 조금은 좀 딥하게 가자면은 슈페터리언 모델이라고 해서요. 아마 아시던 용어겠지만은 그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창조적으로 파괴를 해. 예. 그게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개파라고 하나요? 네. 그 개파도 다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거에 대해서의 비이클은 결국에는 벤처 시장이고 벤처 시장의 수혜는 코스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올라갈 거예요라는 질문을 경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수급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은 조금은 뭐랄까 보수적으로 봐야죠. 이게 지금은 네. 지금은 엔비디아를 두고 이거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코스닥이. 삼성전자 사지 뭐 누가 그거 맞습니다. 사겠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조금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조금은 이제 혁신성의 대표성 또는 이제 하나의 개혁의 상징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정책은 네. 결국엔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대형주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그 다음은 중형주, 소형주로 이제 시선이 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기업들이 유독 못 가는 것도 그쪽에 지금 상위단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못 받는 좀 섹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섹터 단에서도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네. 바이오도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고. 네, 쉬어가는 분위기고 네. 사실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힌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상승에 대한. 그래서 나중 돼서야 나올 솔직히 AI에 대한 수혜도 바이오는 좀 장기적으로 봤잖아요. AI가 네. 해주겠지. 이런 예, 생각 할거 아니에요, 이거지 진짜로.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 될 것인가가 지금 문제지 사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리가 조금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금리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약단에서 제약을 걸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근데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 그나마 좀 그래도 조금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2차 네. 전지가 좀 움직여가지고 조금 선방을 하고 있고. 사실 코스닥의 컨셉을 보면은 네. 나스닥처럼 계속 얘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로테이션이 돌아줘야 되거든요. 과거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찍었을 때 작년인가요? 그때는 알테오젠이 끌고 왔잖아요. 새롭게 가려면 솔직히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됩니다. 제2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은 더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알테오젠은 또 딴 데 가겠죠. 코스피로 간대요. 보통은 그렇게 하니까요. 간다고 네. 하니까. 코스닥의 성질을 보면은 원래는 새로운 주도자가 나와줘야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등이 또 새로 나와주고. 나와줘요. 예. 네. 근데 그게 뭐 AI 에이전트든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네 좀 쉬고 있네요. 그 맞습니다. 1등 기업이 바뀌는 게 좀 됐죠. 원래 네. 에코프로 맞습니다. BM이 1, 2등을 하다가 네. 알테오젠이랑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온 다음에는 계속 그냥 그 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경제는 따로 원래 그렇죠. 다른데 주식이랑. 지금 경제단에서 그 원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IPO 시장도 지금 좀 쉬고 있으니까 또 활성화 된다면은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그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새롭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아무래도 부분들을. 지금은 확인해 볼 게 너무 많죠. 예. 확실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니까요. 지금 어닝 네, 시즌이니까. 맞습니다. 그 저기 LS 증권에서 4,100 그 하우스에서 네, 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언제 준 거였어요? 이게 물 드세요. 물 드시면서 아,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예. 10월 14일 날 그때면 한 3,400일 400 정도 됐어요. 네. 때 4,100 질렀을 때 상단 높은 거였죠. 많이 높았죠. 그때 저희가 거의 제일 제일 불리시했었고 아니었어요? 당시의 반응 역시도 에이 진짜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섰습니다. 다들. 일주일 만에 다 왔네. 이렇게 하고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저희는 사실 ROE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ROE 컨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동시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3전이나 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겠지만은 3전이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실적 컨센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바라보는 새로운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늘 이제 또 젊은 인력이기도 하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3전이나 닉스를 바라볼 때 그 실적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부분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3전 실적을 추정한다고 하면은 핸드폰 수요, 그치. 컴퓨터 수요, MC 사업부나 뭐. 60억 명의 인구가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를 봤었습니다. 지금 실적은 엔비디아의 주문이나 얼마나 엔비디아에서 가져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짓느냐 응. 꽤나 제한적인 변수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하나의 수주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실적 성장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되게 쉬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투자 사이클을 중심의 불장이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 잘 나온 거 좋죠. 하지만 네. 숫자가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실적을 올렸는가를 좀 보면은 조금은 아직까지도 기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상단이 좀 다 왔다고 하지만은 네.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의견을 철회하고 그러지 2026년 연간 추정치가 4,100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미 다 오긴 했습니다. 거의. 2025년도 10월에 지금 3,880이거든요. 60인가 네. 80인가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뭐 증권사들 뭐 지르는 건 참...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뭐 막 상당 네, 지르잖아요. 네. 이제 오면은 콜 막 부르잖아요. 저희가 네. 하는 용어로. 근데 콜 4,300, 4,500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연내? 연내 올해 아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연내에 네. 내년 전망으로 한 4,500, 4,700 아. 그러는데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은은하게 약간 던지는 식으로 5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사석에서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시황이 그런 거 쓰기 좋거든요. 네네. 뭐 전략자료는 좀 제한적이지만은 제목 시황은- 뽑기 좋죠. 네, 시황은 막 써도 됩니다. 근데 막 쓴다는 아, 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예. 제목은 재미있게 뽑는다. 뭐 이런 거죠. 전략은 큰 방향을 네네네. 보지만 시황은 단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음. 이 방향성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천도. 네. 근데 그게 저희는 조금은 5천에 대한 힌트는 내년 상반기 끝나고 보자. 아, 좀 시간이. 이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예시로 보면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25년도에 안 좋을 거라고 봤어요. 아. 연초에. 예, 맞아요. 그렇지 올해 않습니까? 안 좋은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3년도 너무 좋았어요. 24년도에 빅테크들이 날아가잖아요. 성장을 막 하면서 밸류 다 해소해버리고 실적이 네. 차치고 나갔는데 그 와중에 밸류도 높은 상황이었고 근데 왜 지금 미장도 좋게 보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1, 2분기 실적에서 새로운 AI 힌트가 나오면서 실적이 밸류를 해소할 수 있겠다가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한국 시장 역시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가다가 상반기까지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견조하다 아니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성장하겠네 싶으면은 그때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근데 미래 가치잖아요. 포워드 가이너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빅테크들이 한 40% 올랐으면 그 중에서 30%가 EPS로 올랐습니다. 네. 밸류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밸류는 거의 그대로 네. 있거든요. 테슬라 빼고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5천을 간다면은 네.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치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줘야. 네. 지금은 이제 워낙 높은 상황이니까 그걸 해소하는 흐름이고 해소해 가면서 다시 또 쌓아가는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옛날 엔비디아 같은 거네. 엔비디아 네 처음에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야, 이게 밸류가 맞아 그랬는데 다 해소해버리고 그거를 해소하면서 가버렸잖아요. 지금 20배 다시 20배 30배인데 우리가 엔비디아 치고 나갈 때는 60배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라보면은 밸류 확장시키고 해소하고 확장시키고 해소하고 이 이게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참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저도 신기했던 부분들이 이 올 1, 2분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에서 AI에 대한 낙관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꽤나 큰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M7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EPS 성장률이 13%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정작 거진 20% 넘기는 30% 가까운 수준으로 서프라이즈가 서프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도 느끼는 게 더 가겠구나. 성장이 죽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어. 가는 거거든요. 국장도 아마 지금 3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과거 부담되죠. 역사가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그 다음을 뭔가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은 실적이 한번 더 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삼전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삼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방원, 맞습니다. 조선방산원전, 지주금융, 거기다 2차 전지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까지 쳐주면 사실 지수는 혼합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 과거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플레이어가 꽤 많거든요.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 이런 섹터들이 과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네. 지금은 꽤나 이제 좀 커졌죠. 커진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전부 다 경기보다는 수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 경기가 닫힌다 하더라도 조금 방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음, 기존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수출이 꺾이고 네. 수출이 꺾이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 좋다 그치.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경기가 만약에 안 좋더라도 AI 안 좋을 거야, 조선 안 좋을 거야, 방산 투자 안 할 거야 이게 되니까 견디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예. 수출도 이제 B2C, B2B에서 이제 B2G 국가, G2C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국가로 가니까 조금 안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맞습니다. 밸류를 조금 더 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2달여밖에 안 남았다고 써 있는데 진짜 2달 남았네요. 11월, 그러니까요. 12월. 벌써 10월은 오늘이 이땡이니까 네. 22일이고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막판에 좀 이제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를 버리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네.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저희 보통 하는 말씀이 이제 다음 어깨에 팔아라. 그러니까 어깨에 팔기보다는 한 보고 다음 아. 거에 팔아라. 지금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라 다음 어깨에 팔아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업사이드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단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버블이 터지는 시그널은 저희가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저희는 보통 이제 시장성, 유동성과 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과 신용 레버리지를 보거든요. 네. 세 개 다 아직까지는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주도주의 랠리는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팔기보다는 좀 버티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주도주가 더 치고 나가는 거를 좀 더 즐기는 흐름으로 가져가되 조금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은 비중을 떼서 새로운 영역들도 바라보자. 그 딴에서도 AI 밸류 체인을 벗어나지 말자. 이거는 이제 국장도 그렇고 비장도 동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